안녕하세요. 10억 주식입니다. 자,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주식시장을 보는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제 생각은요. 기왕 떨어진 거 더 떨어져야 더 많이 모을 수 있다. 즉 빠른 반등이 우리에게 과연 좋은 것일까? 자,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. 빨리 반등하면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. 왜? 또 떨어질 테니까. 그죠? 즉 어느 정도 바닥을 기면서 충분히 횡보를 해줘야지 수량을 모은 데는 그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자, 계좌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경되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원금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. 자꾸 원금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여러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. 자,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주식은. 즉 자산의 가치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원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 너무 많다. 자,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부자의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최소 100억 이상, 연소득 3억 이상은 돼야지 부자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40%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지금 가진 주식 수량에 대해서 몇 배가 오르면 그 돈이 됩니까? 아니죠. 그러신 분들이 소수는 있겠죠.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. 그죠? 대부분 5억 이하, 3억 이하의 자산을 투자하고 있잖아요. 10억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. 그죠? 자, 과거에 위기는 늘 기회였습니다. IMF 때도 그랬죠. 그죠? 그때도 나라 다 망한다고 했었잖아요. 그 다음에 또 언제죠? 미중 무역전쟁 때도 그랬고, 리만 브라더스 그때도 그랬고,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. 언론에서 다 망한다고, 위기라고, 공포를 막 조장하죠. 그럼 거기에 짓눌려가지고, 가지고 있던 자산도 다 털고 나갑니다. 그죠? 오히려 그때는 더 매입을 해야 될 시기인데, 그건 꿈도 꾸지 못하고, 다 팔아버려. 있던 것도 다 팔아버린다. 이 얘기죠.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? 다 가난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? 여전히. 그리고 언제 들어오죠? 시황이 좋고 다 좋다 할 때 그때 들어오잖아요. 그리고 떨어지면 또 팔고. 이게 그냥 매비웃을 띱니다. 예. 그러면서 내 주제가 그런 거지 뭐. 이렇게 말하면서요. 그죠? 자,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순간 그 원금에 대한 집착을 좀 버려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샀어요. 그러면 매일 그 네이버 가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 보세요? 아니잖아요. 그죠? 근데 왜 주식시장은 그렇게 안 하시냐 이거죠. 자산을 샀으면 원금은 잊으세요. 그 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거를 지켜보자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시간.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이유는 뭐죠? 그냥 사면 30년씩 그냥 묻어두잖아요.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겁니다. 지금 6개월 정도 떨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면은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? 그죠? 그리고 지금은 기회예요, 기회. 더 떨어지면 더 큰 기회가 오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분할로 더 많은 수량을 매집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. 저는 모두가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. 특히 가난한 사람일수록 원금에 대한 집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즉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지켜야겠다. 이거라도 지켜야 된다. 이 마인드가 강한 거죠.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. 자산의 가치는 변동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. 그죠? 자,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하지 마세요. 네. 일단은 주식 하려면 나는 자산가가 돼야 되겠다. 그래서 이 자산이 커나가는 것을 내가 봐야겠다.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서야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매일매일 계좌를 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즐거워한다면 자산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. 저는 결국에 이것도 똑같은 심리라고 생각합니다. 매일매일 온갖 사이트를 다 돌아다니면서 차트 분석을 보고 듣고 시황을 보고 세계 경제를 예측하려고 하고
참으로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데 낭비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. 자, 그런 분들의 마인드는 다 이거예요. 내 계좌가 언제 플러스가 되냐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조금만 플러스가 되면 다 털고 나갑니다. 네, 그냥 좀 참고 기다리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이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어요. 남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? 네? 자, 지금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더 떨어지면 더 좋은 기회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몰빵하지 말고 분할로 계속 하자 이겁니다.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결국 우상향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다시 안 올 것 같아요? 지금 기관들이 하락에 베팅하면서 다 팔고 나갔잖아요. 그럼 현금을 많이 들고 있죠. 그 돈이 주식시장에 다시 안 올 것 같습니까?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? 자, 미국 나스닥이 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파세요. 예. 빅테크가 망한다. 기초통화국이 무너진다. GDP가 계속 마이너스가 될 거다.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식을 하지 마세요.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. 자, 주식시장에서의 악재라는 것은 결국에 아느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재는 주식시장에 다 반영이 됐어요. 왜냐?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을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.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현재 가격을 매기는 거죠. 우리도 아는데 기관이 모를까요? 해지 기관이 모를까요? 다 알잖아요. 그러면 뭐예요?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도 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냐? 이거죠. 금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올해 3.25를 올릴 거냐? 여기서 페드가 정확하게 딱 결론을 내려주면 반등합니다. 다음 달에 0.75를 올려도 반등해요.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0.25씩 올릴 거기 때문에. 그죠? 즉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 오르는 겁니다.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도 모르겠고 뭔가 확실한 게 없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반등을 못하는 거예요. 예측이 안 되니까. 그러면 연준에서는 왜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죠? 자기들도 몰라요.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말지 유가가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 자기들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. 즉 상황에 밀리면 그때서야 또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서는 금리를 내리겠죠. 그게 공무원들이 원래 하는 일입니다. 걔네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겁니다. 자,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악재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 악재들이 호재로 변경하는 순간 주가는 급등을 하는데 그죠? 그 시간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. 어떻게 하면서? 계속 매집을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. 가장 무서운 악재라는 것은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악재가 가장 두려운 겁니다. 그거 말고는 악재라는 것은 악재가 아닙니다. 뭐 저는 매일 똑같은 얘기를 드립니다. 왜 제가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매일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불안하다는 말씀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겁니다. 자, 지금은 더 많은 수량이 필요합니다. 그래야 반등했을 때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. 그 근간에는 제가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이런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